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제2호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제3호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제4호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제5호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제6호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제7호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제8호 수신, 여신한 기타의 금융거래. 제9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제10호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제11호 중개에 관한 행위. 제12호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제13호 운송의 인수. 제14호 임치의 인수. 제15호 신탁의 인수. 제16호 상호보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제17호 보험. 제18호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제19호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제20호 상호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제21호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제22호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제2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8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9조 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대화자 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2조 삭제. 제53조 청약에 대한 납부 통지 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 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상사법정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55조 법정이자 청구권. 제1항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채당하였을 때에는 채당한 날 이후에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 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제57조 다수채무자 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1항 수인이 그 일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8조 상세 예치권.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물건 보관 의무. 상인이 그 영업 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상인의 보수 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해야 한다.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1항. 금전의 지급 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에 발생된 경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제356조 2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1항.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제3항. 전이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 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 제1항.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령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 제1항.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 동전 수령 초과 등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이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2조 의의. 상호계산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시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기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 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 채무를 상호계산에 개입한 경우에 그 증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제74조 상호계산 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 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잔액 채권의 법정이자. 제1항.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 폐쇄일 이후에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개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77조 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 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제1항.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에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제3항. 전이항의 규정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 계약의 해지. 제1항.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해야 한다. 제2항.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4조 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1호.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제2호.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 후견 개시. 제3호.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제85조 계약 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제86조 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제4장 2 합자조합. 제86조 2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6조 2.3 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호. 목적. 제2호. 명칭. 제3호.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4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5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6호.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제7호.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제8호.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9호.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제10호.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제11호. 조합의 해산 시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제12호.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 사유에 관한 사항. 제13호.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제86조 이사 등기. 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호. 제86조 3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제2호.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 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제2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제86조 2호 업무집행조합원. 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항.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3항.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제86조 2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1항.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 재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 책임을 정할 때의 변제 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제86조 2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항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3항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86조 28 준용규정. 제1항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 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제2항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 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2,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제4항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 9 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 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 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7조 2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제88조 통지 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89조 경업금지. 제1항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2항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 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계약의 해지 제1항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제92조 2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 제1항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 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2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2조 23 대리상의 영업비밀 준수 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3조 2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94조 중개인의 그 벼수령 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 견품 보관 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 결약서 교부 의무 제1항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 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97조 중개인의 장부 작성 의무. 제1항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 제1항의 서면과 전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제99조 중개인의 이행 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 보수 청구권. 제1항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101조 의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4조 통지 의무, 계산서재 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 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지정가액 준수 의무. 제1항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항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항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매 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항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절하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해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 준용 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 외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제114조 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5조 손해배상 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16조 개입권. 제1항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제2항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제117조 중간 운송주선인의 대의. 제1항.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가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9조 보수청구권. 제1항.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20조 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이체할 수 있다.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항.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항. 전이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23조 준용 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 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 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제125조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126조 화물명세서. 제1항.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호.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제2호. 도착지. 제3호.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제4호.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차급의 구별. 제5호.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항.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의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항.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호. 제1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제2호.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제3호.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차급의 구별. 제4호.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 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항.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서 해야 한다. 제133조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34조 운송물 멸실과 운임. 제1항.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 손해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화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료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7조 손해배상액. 제1항.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제2항.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제3항.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항.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 사망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38조 순차 운송인의 연대 책임, 구상권. 제1항.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운송인 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 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 청구권. 제1항. 송화인 또는 화물 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에 반한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채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제140조 수화인의 지위. 제1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화인은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제2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화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제141조 수화인의 의무.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채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2조 수화인 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제1항. 수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화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3항.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송화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 거부, 수령 불능의 경우. 제1항. 전조의 규정은 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 운송인이 경매를 하면은 송화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화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4조 공시 최고. 제1항. 송화인 화물 상환증 소지인과 수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3항.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145조 준용 규정. 제6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 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 소멸. 제1항. 운송인의 책임은 수화인 또는 화물 상환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준용 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 책임. 제1항.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훼퇴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 손해배상의 액을 정하면은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 제1항.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2항.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화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1조 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인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인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인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항.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항.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제1항.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호.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제2호.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제3호. 보관장소. 제4호. 보관료. 제5호.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제6호.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제7호.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57조 준용규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제158조 분할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항. 창고증권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 소지인이 부담한다.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 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0조 손해배상 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 적취 보존 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2조 보관료 청구권. 제1항.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임치물의 일부 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3조 임치기간. 제1항.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하면은 2주간 전에 예고해야 한다.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제165조 준용규정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항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 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항 전이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 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제168조의 의 금융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 이하 2장에서 금융리스 물건이라 한다를 제3자 이하 2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제168조 2.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 이용자의 의무 제1항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 이용자가 금융리스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 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금융리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 금융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항 금융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 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 의사 공급자의 의무 제1항 금융리스 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금융리스 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 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68조의 5 금융리스 계약의 해지 제1항 금융리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항 금융리스 이용자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 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8조 6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 이하 2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 제168조의 7 가맹업자의 의무 제1항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항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68조의 8 가맹상의 의무 제1항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8조의 9 가맹상의 영업 양도 제1항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2항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 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68조 20 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8조 21의 타인이 물건 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 이하 2장에서 영업 채권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 매입업자라 한다. 제168조 22 채권 매입업자의 상환 청구 영업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 매입업자는 채권 매입 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 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매입 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